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청년 한민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이렇게 생일이라고. 네,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족적이고, 여러분들도, 아니, 저 말고도 혼자서 또 이렇게 생일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요즘 미팅도 나오고 또 자영업에도 열심히 종사하고 그러면서 또 지금 아직 노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있으니까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해서 우리가 케이크라도 하나 소박하게 자, 좀 끄시고 한 젓가락 하시죠. 네. 자, 드십시오. 네. 잠깐만 먹도록 할게요. 볶고. 우리는 그냥 막 뜯어 먹어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모양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자, 드십시오. 네, 잠깐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먹기였어. 부모님 덕에 나팔 한번 불죠. 뭐. 맛있다. 자, 우리 한민우 청년 생일 더덥 축하하고 케이크는 끝난 뒤에 또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케이크에다가 초에다가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또 불 붙은 곳이 하나 더 있어갖고 그 청년 아이, 이번 주 청년 아이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뉴스 청년 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차에도 붙었어요. 원래 그거 저기 소방차 불자동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BMW에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BMW가 연일 계속 불타고 있어요. 주로 이제 또 그것도 보니까 많이 나는 종류가 있다며요. 네. 520D? 520D 종류가 지금 제일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뽑아왔어요. 이딴 화제에도 쌀때 사자 BMW 중고차 인기라는 뉴스입니다. 몇 대 불났다고 BMW 안 타나요? 어제도 520D 차량을 팔았어요. 1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고 자동차 시장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520D 차량이 요즘도 팔리냐고 묻자 중고차 딜러 A씨가 한 말이다. 소비자들은 BMW 차량 화재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인기는 여전하다고 한다. 그는 520D는 젊은 층이 보여주기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라며 우리 매장에서 520D가 한 달에 평균 8대 정도 팔렸는데 최근에도 한 달 동안 7, 8대 팔렸다. 라고 했다.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도 BMW 차량이 여전히 잘 팔리는 데에는 중고차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싼 가격에 BMW를 타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외제차를 선호하는 세태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아우디 A3 차량 3,000대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A3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우디 코리아 측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매장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라는 뉴스예요. 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배기가스 디젤 문제로 문제가 돼서 팽택항에 몇천 대가 한 1년 반쯤 녹슬어가면서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그때 싸게 팔아야 하고 그랬는데 아우디도 지금 한국에 팔아야 되는 이 자신들의 이 엔진 기준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아우디 차는 살 수가 없대. 전부 그 아우디 차 파는데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선점을 해서 그게 뭐 3,000대를 뭐 2천 몇백만 원에 판다죠? 네, 2,370만 원. 원래 원가는 얼마쯤 할까요? 한 4,500 할라나? 지금 원래 가격은 3,950만 원짜리 모델은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4,350만 원짜리 모델은 2,6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다는 말만 있지 샀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딜러들이 다 그 자기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는 파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딱 보면서요. 어떤 젊은 층들이라던가 젊은 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외제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외제차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 520D나 또 520D하고 같은 클래스가 벤츠 E 클래스요. 아, E 클래스. 네네. 그다음에 이 저기 아우디로 따지면 네. A6? 네. A6 그리고 정도 되나요? BMW는 뭐 M 시리즈, 네. M 시리즈나 뭐 그것도 BMW도 A 시리즈가 있고 뭐 그렇던데. 아, 그래서 좌우간 네. 이걸로 보자 그러면 이 결국은 그 이 차들이 네. 한 6, 7천만 원짜리 차예요. 520D 지금 불이 대부분 나는. 네. 뭐 그렇죠. 엊그제 보니까 720D도 불이 나고 320D도 불이 나요. 네. 근데 차가 이렇게 불이 나는 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 차도 불이 그만큼 난다. 네. 다만 띄엄띄엄 나는데 그건 보도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BMW는 네. 불이 나면 그게 시끄러워져서 보도가 나서 그렇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지금 저 배기 네. 기구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파는데 배기 기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는데 아우디 측에서 그 BMW 측에서는 그거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논란의 중심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EGR 장치라고 해갖고요. 그 엔진, 그 디젤 엔진을 보면요. 그거는 맨 처음에 연료들이 그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주입해서 연소가 된 거를, 그러니까는 두 번 타는 보일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거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한 번 이미 연소된 거를 다시 한번 엔진으로 집어넣어갖고 한 번 더 연소시키는 거를 이제 EGR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 EGR 장치 그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게 다시 넘어오고 하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부품들이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BMW 측에서 공식 발표한 거는. 그래갖고 이번에 10만 대 추정을 전수 리콜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네. 몇 가지 이제 이 구분해서 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BMW에서 보통 차가 저래 불이 나면 이제 미국 같으면 네. 이 집단 소송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징벌적 그쵸.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몇십조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의 착각뿐만 아니라 네. 뭐 정신적 피해부터 뭐 사기 혐의에 대한 어떤 네. 징벌까지.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네. 한국에는 그런 게 지금 법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워낙 그런 거는 안 하려고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가 예전에 디젤 게이트 때 그 한화로 21조 정도를 배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1인당 1,200만 원 정도를 배상한 그 전례가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100만 원 정도의 바우처 뭐 그런 상품권 뭐 이런 거겠죠? 불 안 난 사람도. 네. 근데 그거에 요즘 BMW 520D가 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네.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가. 네. BMW는 저 구석에 가서 너들끼리 따로 살아. 또 주차장에 BMW가 들어오면 네. 저 구석에 대기하고 있어라. 네. 뭐 이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발렛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발렛 파킹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지금 BMW는 발렛 파킹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 내가 발레 파킹 하다가 불나면 네. 나한테 물려내라고 할 거니까. 그쵸. 나는 손 안 댈란다. 네. 1, 2천원 벌라고 내가 발레 파킹 하다가 신세 조질이냐 이거예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추가금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뭐 인터넷 댓글이라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다가 신호 대기로 옆에 BMW가 딱 서면, 옆에 BMW면 차를 갖다가 저기 빼가지고 옆으로 도망간다. 네, 원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타면은, 이게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재미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싹 비켜나간다 이랬는데, 지금 BMW는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기종에 상관없이 싹 다 비켜나가는 모세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뭐 저기 거의 뭐 BMW 520D나 네. 벤츠 E 클래스는 한국에서 거의 국민차잖아요. 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인구 대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팔리고, 네. 영국하고 팔리는 비율에 봤을 때 한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한국보다 인구가 좀 많은 영국보다 한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자면 한국 사람들이 왜 저 기종을 주로 저렇게 타려고, 저거하고 벤츠 E 클래스, 네. 아우디 A6는 그것보다는 좀 떨어질 거예요. 네, 그쵸. 왜 그렇게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 차를 타면 한번 타봤어요? 타보긴 했죠. 뭐 타보긴 좀 좋아요. 아니요, 그냥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차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차를 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 안에서 작업을 주로 하니까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좀 이따가 제가 또 얘기할 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한민우 청년도 네. 앞으로 저기 저 아우디 520D를 타려면 네. 폰을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아우디 520D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핸드폰을 팔아서 살 수 있을까요? 다 계산이 안 나와. 네, 당장 계산이 안 나와갖고. 근데 네. 저기 지금 뭐 요즘 뒤로는 좀 할인해 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저거 한 6천만 원 할 건데. 아우디요? 예, 그냥 저기 520D. 네, 520D. 그 6천만 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서 저게 지금 10만 대가 훨씬 넘는다 그러죠? 네. 네. 지금 현재 그 수입차 네. 그 협회에서 발표한 그 수입차 순위에 따르면은 지금 1등이 벤츠, 2등이 BMW, 3등이 이 폭스바겐 아우디, 3, 4등이. 근데 1년에 저게 한 몇만 대씩 팔 거예요. 네. 한 5, 6만 대씩 팔 거라고 내 대충 보이는데. 네. 그렇게 많이 저렇게 팔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걸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저 차를 타는 사람 중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요새 그 신조가 생겼죠. 카푸어라고 해갖고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게 일단은 현실이 그런데 뭐 제 나이 또래라던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를 만났을 때 국산차를 끌고 만나는 거랑 수입차를 끌고 만나는 거랑 여자들의 반응이 좀 틀리죠. 틀려요? 네, 많이 틀리죠. 제 하나 일예로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 저희 이제 단체에 있는 형하고 같이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아, 그때 제가 레이 끌고 다니던 시절. 어디 갔어요, 나이트클럽? 저기 일산의 샴푸 나이트라고. 나 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이트클럽이 중요한데 네, 샴푸 네, 일산의 샴푸. 좀 그 캬바레 노땅 티가 좀 나는 인물이다. 아. 이름이다, 이름이. 거기요? 거기 그냥 뭐 다 섞여 있어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샴푸 이거는 나이트클럽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전국에? 네, 전국에 전국에 많죠. 제일 많은 나이트클럽 이름이 호박 나이트. 네. 네? 그다음에 샴푸도 많은데. 네. 예. 근데 제가 나이트클럽에 많이 가봐서 그런 게 아니라 길에 지나가다 보면 차에 트럭에다가 호박 모양이나 뭐 이런 네. 걸 싣고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나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무언가에 이렇게 발을 끊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다고. 그거 한참 다닐 나이지. 나도 그 나이 때는 많이 다녔어요. 갔는데 여자랑 이렇게 부킹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부킹을 해서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자. 그래갖고 다음에 만났어요. 다음에 만났는데 이 레이 그 형은 또 그 같이 간 형은 아우디거든요. 네, 또 네. 차가. 전 레이 끌고. 이 표정이 그 표정을 한번 보면 이래서 수입차를 사는구나. 그래요? 그 설명도 안 돼요. 그 여자들의 그 오묘한 그 표정. 만약에 차가 없이 네. 그 형은 아우디를 끌고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나타난다든가 네. 뭐 걸어서 나타나면 그때는 네. 어떻게 된 게 표정이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지 않을까요? 모른 척. 네.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수입차나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증기간 안에는 그래도 유지비가 조금 걱정이 덜한데 보증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유지비가 어마무지하죠. 왜냐면 똑같은 국산차랑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부품을 갈더라도 2배에서 3배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싼 부품들로 하기 때문에 사실 참 보험료도 비싸고 보통 이제 한 30살 기준으로 해갖고 아우디 A3 정도면은 보험료가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운전 경력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세금이 한 57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타다가 이제 네. 내가 돈을 못 낼 때쯤 되면 네. 어떻게 차 그냥 키 꼽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시장에 그거는 막연하게 이 수입차를 타고 싶다는 그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갖고 유지를 하다가 이제 유지를 못했을 때쯤에 바로 팔아버리죠, 보통. 그러면 이제 이
그런 것도 렌트카는 없어요? 있지요. 렌트카도 장기 요즘에 렌트. 하나 이런 게 다 붙어 있죠. 네, 장기 렌트 그리고 리스차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렌트카를 타고 여성을 만날 때 하루만 아우디 벤츠나 네. 아우디 뭐 BMW를 빌려가 타러 가면 네. 여성이 압니까? 그 요새는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네, 뭐 이거 오빠 차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끌고요? 요새 여자들은요, 네. 의외로 또 차를 안 봐요. 그래요? 뭘 보는지 아세요? 옷을 보나? 아니죠.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차에 붙어 있는 아파트 그 주차 그 패치 카드 있잖아요. 그걸 보죠. 이 사람이 푸르지오에 산다. 그러면 푸르지오 차에 유리창 이쪽 왼쪽 앞쪽에 푸르지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더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아파트 메이커. 근데 이게 없으면 일단 여자들이 의심하죠. 이건 좀 노련한 여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극동 빌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큰일 나죠. 근데 여자들도 본능 이제는 또 뭐 수입차를 좋아하는 세태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아파트 주차 딱지 그거 그 뭐 딱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 하여튼 카드 뭐라고 하나? 아파트 뭐 출입증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보죠. 여자들도 많이 진화했어요. 참 놀라운. 지금 할 말을 잃으셨죠. 아니 그럼 그렇게 잘 갈리는 여자들은 다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BMW 520D를 타고 네. 무슨 뭐 프로지오 강남 아파트에 다 시집을 가야 될 건데 그 사람들도 보면 또 그러니까는 상당수가 다 노처녀하고 혼자 늙어가잖아.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를 집보다도 중요시하고 원룸에 살면서 수입차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카푸어들이 어마무지하게 내가 많아요. 골목길에 그런 거 많이 봤어. 네. 저기 빌라에 보면 네. 다 허물어져가는 빌라에 보면 앞에 외제차만 쫙 써 있어. 네. 밑에 한 사람이 저거 좀 빼달라 하면 내려와가지고 차 빼고 외제차 빼고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저 사람은 뭐하노 인터넷 도박에서 돈 벌었나 이랬는데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그 아파트 주차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나이트 클럽이라던가 여자들 이렇게 부킹할 수 있는 데 가면 이제 그 벤츠 뭐라고 하죠? 열쇠고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얹어놓고 여자 만나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 트렌드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아파트 출입. 아파트 이제 톡 찍는 거. 네. 거? 출입할 때 이거 찍는 거. 네. 그런 것도 보여주면은 좀 있는구나. 이 사람이 이게 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여자들한테 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그런 요새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마두역 2번 출구 네. 그 앞에 있는 그 호수 아파트 네. 그 상가에서 네. 이 핸드폰을 파는 네. 한민우 청년은 이거 지금 레일을 끌고 있고. 아니 지금 차도 없어요. 그 레일 걸어다녀요. 타면서? 예. 그 레일을 녹여갖고 가게를 차린 거잖아요. 네. 그 레일을 녹여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딱 녹더라고요. 그래갖고 녹여서 레이가 핸드폰 가게가 됐구나. 네, 그렇죠. 이제는 레이 값이나 그 핸드폰 가게 안에 인테리어 가격이 비슷하게 노네. 네, 그렇죠. 근데 차가 완전히 녹기는 녹았네. 그래갖고 요새 뭐 대중교통 체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요새 조금 그래도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아끼자 그래갖고 빨간 버스는 피해갖고 초록색 버스 타고 다니고. 빨간 버스는 얼마고 초록 버스는 얼마야? 빨간 버스 2,400원, 2,300원, 초록 버스 1,250원.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요? 아니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빨간 버스는 좀 안 들리고 쓱 가고. 나는 이 말씀을 또 듣는 분은 황장수는 기사만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또 특징이 전철만 타고 그리고 버스는 잘 안 타고 전철로 내려서 그 다음까지는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버릇이라서 그래서 내가 버스는 또 약해요. 그래서 내 전공이 전철이라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뭐 기사가 있고 무슨 대중버스 요금을 모르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 이렇게 근데 또 이 어떤 차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필수품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소장님은 지하철 타시면은 좀 모르겠어요. 지하철은 잘 모르겠는데 버스 죽어납니다, 진짜. 버스.
그 버스 기다리는데 그 태양볕,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열, 막 그냥 계속 여기 땀이 주르륵 흘러요. 주르륵 흐르다가 이제 버스 빨간 버스 막 타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요. 또 1,200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가게 안 할 때는 그냥 탔을 건데 사람이 지 돈 벌어봐야 네. 돈 아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장. 이제 조금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 타고 탔는데 또 이제 또 아줌마들 또 신기해요. 버스 타면 네. 꼭 이 바깥쪽 자리에 앉아요.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도 꼭 바깥쪽 자리에 앉아. 내가 바깥쪽에 앉아야 내릴 때도 쉽고. 네. 네가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가 쉬운가는 나는 알 바 없다 이거겠네. 네, 뭔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바깥쪽에 앉으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구나.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대수를 내가 한번 봤어요. 네. 이 BMW가 네.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6,900대 팔렸네. 아. 네. 6,900대. 6,900도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39,000대. 그러니까 1년에 보면 얼추 네. 아까 내가 한 달이 아니라 그 1년 말을 착각을 했는데 1년에 내가 볼 때는 한 6만 대, 10만 대 이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뭐 팔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저는 사실 기존에는 그런 거 참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국내 자동차 이 시장을 보면은 국산 메이커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거의 70%가 넘었거든요. 지금 그게 깨졌어요. 지금 이제 60, 한 8, 9%. 네. 근데 그 현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봤거든요. 사실 좋게 본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국 마케팅적으로 보면 또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본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부품 다르게 써갖고 다르게 쓴다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 또 무슨 뭐라고 합니까 핸들 네. 조정 장치에서 똑바로 안 가고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은 네. 이제 이런 지난번에 폭스바겐 차가 문제가 있다, 아우디가 문제가 있다, BMW가 문제가 있다 하면 또 한편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BMW 차를 판매를 중지시키고 이제 전체를 갖다가 조사를 정부가 해서 네. 그때까지 운행을 중지시킨다면 뭐 집단 소송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이제 이게 순수하게 이 문제 자체로 접근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의 정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럴 때는 또 이 특정 한국 차들을 팔아주기 위한 네. 방향으로 정책을 갖다가 쓱 옮아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 차들이 소비자에 대해서 한국은 차를 더 비싸게 판다. 미국보다. 네. 또 더 나아가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판다. 이런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90년대 인기 가수 잼의 황현민 씨가 이번에 랜드로버. 이번에 네. 그 가수 갑질했다고 네. 막 성질내가지고 뭐 고기 사오라고. 네. 깜질냈다는 사람. 근데 방송에 가니까 그거 이야기가 노대. 네. 랜드로버 해갖고 고기 5근 사오라고. 1.5cm. 1.5cm로 네. 잘라가지고. 네. 1.5cm로 잘라서 5근 사오라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얘기들도 많았고. 전에 얼마 전에 또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랜드로버를 샀는데 네. 차에 문제가 있어서 네. 자기 일정을 보지 못해서 랜드로버 파란 데 가서 그 파란 직원한테 그렇게 갑질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차량을 샀는데 엔진 쪽에 결함이 있어서 엔진을 교체를 받았어요. 교체를 받았는데도 엔진을 교체를 받아. 네, 엔진을 교체 후에도 이제 차량이 멈추고 그러는 게 2번, 3번 되다 보니까는 이분이 소위 얘기해서 야마 돈다고 하죠. 완전 야마가 돌았죠, 이분.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막 태블릿 PC 막 이렇게 부시고 뭐 하는 게 CCTV로 다 나온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네. 느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국내 인터넷 여론이 이 잼의 황현민 씨한테 엄청난 비난. 네가 뭔데 그렇게 연예인이라고 갑질하냐 막 그러다가도 알고 보니까는 이미 엔진을 교체 후에도 3번 정도 멈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랜드로버는 역풍을 맞고 있죠. 이거 CCTV를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난리가 났을 때. 네. 그래서 방송에서 뭐 갑질한 연예인 해갖고 난리더만. 네. 그런데 그거는 뭐 랜드로버 측에서 그 CCTV를 공개했나 보네. 네, 제공을 했죠.
이거 참 그것도 문제는 있다. 네. 그리고 벤츠 골프채 사건 아시죠? 그 하도 사고가 나가 고장 네. 자주 나가. 2015년 9월 전라도 광주에서 벤츠를 몰던 사람이 계속 고장이 나고 차가 멈추고 이러는데 교환을 안 해주니까. 네, 교환을 안 해주고 교환을 지연하고 또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차량을 중고차로 팔려고 한다. 이래갖고 벤츠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그냥 막 차를 막 계속 때려부셨죠. 그거는 동영상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 수입차의 어떤 그 품질 문제가요.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차들을 이렇게 팔까요? 아니면 한국에 네. 들어오는 거는 네. 좀 뭐 아무거나 갖다 놔도 잘 팔리니까 네. 허접한 걸 팔고 그 저기 자기 나라에서 파는 거는 제대로 된 걸 팔아서 그런 거. 왜 그래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딜러들. 그 국산차 딜러랑 수입차 딜러랑 또 클래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그 클래스가. 그러니까는 수입차 딜러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요. 국산차 영업을 몇 년 했는지가 그 기본적으로 경력으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수입차 딜러 그 모집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국내 국산차와 수입차 딜러 간의 어떤 그 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그래봤자 뭐 차팔리아 내지 뭐 차팔리우스인데. 네. 참 그렇게 또 그걸 따지고 그 계급을.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 수입차 딜러들도 손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 차를 산다고 제가 뭐 양복 쫙 빼입고 명품 이렇게 싹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수입차 매장 가갖고 이 차 얼마죠? 딱 이렇게 하면은 걔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 타고 온 차를 보나? 아니요. 타고 온 차도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걔네들이 느끼는 부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느끼는 아주 시금방들이. 삼선 스레바에 반바지 딱 입고서 가갖고 이거 얼마요? 이렇게 발로 툭툭 치면 이거 얼마요? 이거 줘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 진짜 부자. 뭐 근데 뻔히 뭐- 다 알고 와서 네. 막 흥정 안 하고 뭐 네. 싸게 해주소 뭐 네. 떼어주소 이런 거. 근데 정장 쫙 빼입고 가갖고 이렇게 자기는 차 사러 가면은 간다고 네. 남한테 무시 안 당할 거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잘 되셔가지고 수입차 사러 갈 때는 삼성 스레파에 반바지 입고 네. 그리고 뭐 이거 금목걸이라도 하나 걸면 네. 낫습니까? 금목걸이라도 하고.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 차를 사러 갈 때 우리가 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타고 가지 뭐 버스 타고 가서 그러면은 외제차 사러 가겠어. 외제차 딜러는 어떤 차를 타고 온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요? 외제차 딜러? 네. 뭘까요? 수입차를 타고 오면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나? 아닙니다. 국산차, 현대차가? 제가 의외로 또 인맥이 좀 어이없게 좀 인맥이 좀 자잘하게 넓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부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희귀고물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네. 그 인맥이 오늘 보니까 나이트도 뭐 샴푸 나이트도 가고 많네. 근데 이 보니까요 수입차 딜러들은 G80 제네시스 제네시스 G80을 가장 선호합니다. 수입차 딜러들은 그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진짜 고객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G80은 진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 회사의 임원들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로 나오는 게 대부분 G80이거든요. 제네시스. 요즘 뭐 저기 이제 제네시스하고 에쿠스하고 합쳐져 갖고 네. EQ 900인가 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건 EQ는 그냥 에쿠스고 그 제네시스는 G 시리즈로. G 시리즈로 하지. 네. 근데 G80을 제일 대우한다고요? 네. 보통 회사 임원들이나 뭐 간부들, 이사들 이런 사람들은 회사 차로 나오는 게 다 G80이에요. 그거는 G80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진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해갖고, 그러니까는 딜러들도 아는 거죠. 어설프게 어디 무슨 수입 중고차 뭐 이런 거. 좀 오래된 거. 네. 뭐 한 2천만 원 주고 산. 네, 뭐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언더죠, 언더. 그런 차 끌고 가갖고 수입차 알아보러 왔어요. 이러는 손님하고 G80 깔끔하게 구매력이 저 사람 있구나. 딱 이렇게 속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세상이 힘들다. 차 사러 가려는데도 차 골라야 되고 옷차림도 또 코드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지금 이 썰들의 내포된 얘기들은 뭐냐면은 수입차를 그만큼 선호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수입차가 이미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보편화가 됐으니까 사실 명품이라는 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남들이 쓰지 못하는 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남들하고 근데, 좀 다른 거. 근데 개나 소나 요즘 다 수입차 타는 세상에 네. 그 수입차가 남들과 다르다고 네.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요즘은 그래서 진짜 부자는 네. 벤츠나 아우디나 뭐 그런 거안 BMW 안 하고 이름도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타잖아요. 람보르기니니. 아니요. 마세라티?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요, 국산차만 탑니다. 그래요, 또? 귀찮거든요. 그 몇 군데 안 되는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현대 서비스 센터, 기아 서비스 센터,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있고, 기아 오토큐 뭐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그러는, 아무 데서나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입차 타게 되는 순간 몇 군데 안 되는 그 서비스 센터를 굳이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차에 대한 안정성도 이미 제네시스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차량이에요. 진짜 부자는 야 고쳐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 오늘 우리 분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지금 좀 많이 샜어요. 근데 엊그제 무슨 강릉에선가 네. 폭우 속에 불이 났는데 네. 주차 빌딩에 네. 주차 빌딩 안에 있는 차가 뭐 주차 빌딩이 24층인가 있는데 다 타버렸대요. 네. 저도 주차 빌딩 안에 불이 나면 네. 전기 누전이나 합선 아니면 네. 차 중에 하나가 불이 나서 나머지 차가 다 탔다는 건데. 네. 그참 아래쪽에 있는 차가 탔을까요? 위쪽에 있는 차가 탔을까요? 아니 23, 4층인가가 위에서부터 불이 났다는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불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차는 이렇게 태워 먹은 적이 없고 스쿠터를 한번 태워 먹은 적이 있어요. 스쿠터를. 네. 다행이다. 불 나니까는 조그마한 스쿠터거든요. 50cc짜리. 조금은 스쿠터도 그거 네.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차값 하는 스쿠터가 있다며?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분명히. 근데 스쿠터가 불 붙으니까는 난감하더라고요. 큰 불 나겠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50cc짜리 스쿠터도 그런데 차는 불이 어떻게 날까 뭐 생각해 보면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차는. 그 지금 대부분 차는 달리다가 불이 난다는데 서 있을 때는 안 나고. 네. 근데 주차장에서 불 난 거 보면 네. 주차 타워에서 네. 그 서 있는 것도 불이 난다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게 저는 이제 그런 헨리포드, 미국의 자동차왕 포드 창시자죠. 헨리포드의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결점을 찾지 말고 대책을 찾아라. 네, 그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수입차, 국산차 이렇게 나눠갖고 불이 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수입차, 국산차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걱정하고 토론할 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차업계라는 거는 이 로비력이 엄청난 집단이에요. 네. 한국에 뭐 현대기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제차 이 수입 브랜드 차들도 보면 간혹 보면 검찰 고위 간부나 정권의 신세들 중에 이런 사람들과 엮여서 뭐 동거래니 네. 뭐 주식이니 거론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서초동에 있는 그 양반도 네. 또 그랬잖아요. 네. 요즘 칼 잘 쓰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항상 이거는 시비가 걸리거나 소송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소에 쫙 깔아놓고 전방위로 그래가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작업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나 국민을 위해서 대처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방향이 좀 왜곡되게 가고 있다. 문정권도 봐요. BMW 불났다 하면 문정권이 평소에 다른 거 하던 시기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딴 거 조지는 거, 적폐청산 조지는 수준이라면 네. 어떻게 조직했어요? 글쎄요, 뭐 그냥 다른 뉴스로 덮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부터 BMW는 팔지도 말고 음. 오늘부터 BMW는 길에 다니지도 말고 네. BMW 본사는 이제 이 BMW 탄 사람 입은 손해에 대해서 네. 저는 배상을 해야되나 교환해줘야 될 거다. 네. 요래 놓고 BMW 검찰이 탁 덮쳐서 압수수색하고 장부 다 갖고 가고 또 뭐 BMW 차 이런 거 탁 이렇게 끌어오고
그 뭐 뭡니까 차 파는데 네. 이렇게 지게차로 그냥 끌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BMW가 거의 문 닫게 만드는 식으로 할 건데 이번에 파는 거 보면 네. 그 뭐 전부 안전센터 가서 진단 받는데 진단 받다 온 차가 또 불났어. 네. 갔다 오다가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그렇다고 BMW가 엊그제 무슨 호텔에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야기하지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진짜로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뭐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차에 불 나는 확률에 보면 우리가 모아놔서 요래 많지 37대인가 이렇지 한 대 한 대씩 보면 그렇게 불 안 나는 차 어디 있냐라고 느껴지는 이야기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센 데는 따로 있고 네. 또 어떨 때 보면 이해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주춤주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사장이 나와갖고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걸 봤어요. 그 외국인 임원들 무슨 사업부 사장 뭐 독일인 뭐 누굽니다. 그럼 잠깐 일어나갖고 딱 인사하고 뭐 그걸 봤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표정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지만은요. 표정이 그냥 안 미안한 그런 표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정권이 여기에 대응하는 수준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 때 두들겨 잡는 수준보다는 훨씬 약하게 대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부서도 뭐 건설교통부에서 하잖아요. 네. 건설국토교통부에서 네. 김현미 장관 산하부서 거 이게. 근데 거기서도 지금 대응하는 부분이 별로 뭐 신속하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현미가 EGR EGR 장치를 이렇게 보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서 네, 나왔더라고요. 예, 나오고 있던데 뭐 김현미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 EGR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2번 태우는 그 보일러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 고장이 났구나라고 사태 파악을 하고 그 사후 대책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헬리포드 명언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점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책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현미는 그 사진 한 장 이렇게 어떻게 찍혀갖고 결점 찾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정권은 확실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난 사람들, 네. 이제 불난 사람들은 이 자기 차를 네. 뭐 공짜로 하나 준다든지 네. 불 안 날 차로 이래야 될 건데 네. 지금 BMW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어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화재로 피해를 받은 분들까지도 다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미.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보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찌 되노? 내가 인터넷 도박에서 돈을 많이 벌은 조폭이야. 네. 근데 나는 이 돈을 어디 숨가 놓을 데가 없어서 차 트렁크에 현금으로 꽉 채우고 다니다가 차가 네. 불이 났는데 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차에 돈 들은 차가 다 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으로 입증의 책임은 뭐 그분에게 있겠죠. 또 그 돈이 있었다는 그 입증의 책임 그래서 말이죠. 이거 저기 인터넷 도박하시는 분들은 BMW는 타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가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강남에서 포르쉐 타고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맞다. 그런 애들 10중 8구가 다 불법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네. 사람들이 아버지 분맛 잘 만나가지고 네. 참 진짜 황금 수저 물고 태어나서 네. 부럽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네. 불법 도박. 불법 도박으로 바짝 이렇게 땡긴 거예요. 바짝. 그래갖고 수입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강남 쪽에서. 아주 좋은 수입차. 네. 한 5억 정도. 하여튼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는요 지금 결점 찾자는 게 아닙니다. 결점은요 그 자동차 명인이라든지 그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보면은 자동차 명인들 많습니다. 뭐 차에다가 물 뿌려갖고 여기 도색했습니다. 여기는 도장을 한 부분이네요. 뭐 마우라에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여기 수분이 나오니까 엔진이 좋습니다. 마우라가 뭐. 그 머플러라고 부르는 거. 네, 그죠. 죄송합니다. 마우라라고 했네요. 원래 저기 고치러 가면 마우라를 하죠. 그 네. 일본 용어들이 쓰죠. 그런 어떤 자동차 명장들이 이미 유튜브에도 이번에 BMW 차량이 왜 화재가 났고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점은 그런 자동차 명인들이 찾는 거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을 찾아주셔야죠. 이게
아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 제조사 입장에서 아주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는 못하겠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 대책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불난 차들을 BMW 유력 기종들은 지금 다니지 마라. 네. 운행 중지. 네. 결정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봐요? 결정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그 운행 정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아무래도 운행 정지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지자체 쪽에서도 운행 정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고. BMW는 그 자기 차 타다가 네. 운행 정지된 사람들을 위해서 렌트카를 네. 뭐 한 몇십만 대를 갖다가 깔아줘야 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렌트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등급이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리콜 대상이 10만 대라는데 10만 대에 상응하는 렌트카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또 이 BMW 차주들한테 검사 받으러 오세요. 그럼 차주들이 뭐 바쁜데 나가겠어요? 뭐 BMW 끌고 다닐 정도면은 그래도 다 직업 있고 바쁘고 뭐 그런 사람들일 건데 또 그로 인해서 또 추가로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오늘 새벽 1시 40분에 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녹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네. 새벽 1시 40분에 경북 상주시에서 25번 국도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가지고 조수석에 탄 여성은 숨지고 네. 운전자 남성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달리다가 불났는데 안 내렸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희한한데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BMW도 네. 이 2대가 불이 났어요. 내 고향인 경남 사천에서도 한대 불이 나고 경기도 어항에서도 불이 나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불이 자주 나는 게 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기온 지금 폭염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자동차들이 그 여름에 폭염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이 뭘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더워지니까 네. 차가 지금 가열이 되어서 평소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차들이 막 불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 소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은 자동차라는 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는 동안에 이미 그 연소되는 그 차량 엔진 내부의 온도는 이미 1000도 정도 되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인터쿨러라고 하죠. 인터쿨러라는 그 기관에서 또 식혀주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온도가 폭염 때문에 이렇게 덥다고 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근데 희한한 거는 네. 제일 싼 차들, 경성용 차들, 네.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데서는 불났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 BMW 불나고 에쿠스 불나고 그거는 옛날에 레이 차에서 불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죠. 그럼 그런 차는 왜 불이 안 나요? 그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수입차들이 사고 난 수입차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는 차량 내부, 저도 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차량 내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고 뭐 그게 튼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료를 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경차라던가 우리나라 국산차들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과 수입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견고하고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뭐 또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명차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명차는 뭐 하나 불이 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기사는 아직은 못 봤어요, 나는. 네. 그래서 참 이 차 문제 복잡하네요. 정부가 운행 중지를 검토 중이라는데. 네. 운행 중지가 되었을 때 발생할 뭐 이 대차 문제, 차를 대신 빌려주는 이런 것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